언니 지금 민수가 정말 위험해요. 어떡하죠? 제발 빨리 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19살 남동생의 여자친구인 수정이가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걸어온 이 절망적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간을 30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고3 커플 민수와 수정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이제 집에 가자. 너무 늦었어. 응,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커플들과 다르게 정말 성실하게 공부만 하더니 둘. 민수는 수정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거기 잠깐 일로 와봐.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명의 남자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의 몰골을 보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예쁘다, 예뻐. 우리랑 놀자. 뭐 하는 거예요? 수정이의 팔을 잡으려는 조폭 중 한 명. 민수는 즉시 여자친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린 그냥 집에 가려는 거예요. 얘 뭐야? 남자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보내줄 때 가라. 하지만 민수의 제지는 오히려 이들의 분노만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에 불과한 민수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식이 우리한테 대들어? 너 일로 와. 첫 번째 주먹이 민수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민수는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맞고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안 돼요. 수정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수에게 달려갔지만 조폭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야, 방해하지 마. 너도 맞고 싶어.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민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공포에 떨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민수의 누나였습니다. 평소 민수가 우리 누나는 정말 무서워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무서운 누나라도 좋으니 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민수가 깡패들한테 맞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때 수정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전화를 건 그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2023년 8월 14일 서울 잠실의 한 골목길. 전화를 받은 누나 이름은 민지. 30대 초반의 그녀는 지금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원룸 아파트.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띕니다. 벽에 걸린 격투기 관련 자격증들, 구석에 놓인 운동기구들. 여보세요? 언니, 지금 민수가 정말 위험해요. 어떡하죠? 수정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진정하고 정확히 말해. 지금 어디니? 지금 학교 앞 골목인데요. 이상한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지는 이미 옷을 챙겨 입으며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민수와 민지 남매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살아왔습니다. 민지가 중학생일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민지는 동생을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민수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조폭들의 목소리. 야, 너 어디다가 전화하는 거야? 안 돼요. 저리 가. 민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길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일반 부대가 아닌 여군 특전사, 그것도 최연소로 중령까지 진급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수정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끌어줘. 내가 금방 갈게. 하지만 언니,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조금만, 아니 5분만 기다려. 민지는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던 특수부대 장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 민수는 친구들에게 우리 누나는 진짜 무서워. 화나면 정말 끝장이야라고 말하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누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민지는 동생 앞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누나였거든요. 늦게 들어오면 걱정해주고 아플 때 죽을 먹여주고 용돈이 부족하면 몰래 계좌에 넣어주는 그런 따뜻한 누나였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제발. 하지만 오늘 밤 그 평범한 누나의 또 다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그 분노와 걱정. 하지만 민지에게는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차키를 집어든 민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동생이 다칠까봐 느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골목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민수는 이미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정이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여자친구는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줄 때 가라니까 왜 개겨? 조폭중 덩치가 큰 놈이 민수의 셔츠를 움켜쥐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수정이 주변을 맴돌며 괴롭히고 있었죠. 예쁜 애가 왜 이런 찌질이랑 다녀? 우리가 훨씬 낫지 않아? 싫어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수정이는 계속 뒤로 물러서며 민수 곁에 붙어 있으려 했지만 조폭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수정이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민수의 누나에게 전화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경찰에 신고해 빨리 도망가라고 했을 텐데 민수의 누나는 그냥 5분만 기다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이 예쁜이 휴대폰 다시 만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조폭 중 한 명이 수정이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수정이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19살 고등학생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큰 주먹이 민수의 배를 향해 날아왔고 민수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제발. 수정이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짜증이 난 조폭들은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이 새끼들 어디 사는지 알아보자. 우리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제대로 혼내줘야지. 그러게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없어. 민수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수정이가 걱정되어 계속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수정아 괜찮아? 다치지 마. 어떻게 민수야 말하지 마. 상처가 더 벌어져. 수정이는 울면서 민수의 상처를 확인했고 입술이 터져 있고 눈가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민수 누나가 5분이라고 했는데 벌써 3분이 지났거든요. 과연 정말 올까요? 얘네 신분증 좀 찾아보자. 조폭들이 민수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학생증을 꺼내보며 킥킥거렸습니다. 고3이네. 와, 진짜 어린애들이구나. 그럼 더 재밌겠는데? 요즘 애들 돈도 많이 가지고 다니던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진짜 범죄로 발전하려는 순간이었죠. 수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2분이 더 남았습니다. 정말 올까? 설마 경찰 부르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수정이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을 구하러 오고 있는 사람이 경찰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얘네 지갑에 돈 얼마나 있나 보자. 조폭 중 한 명이 민수의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으로 모아둔 5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고작 이게 다야? 요즘 애들 용돈도 이것밖에 안 돼? 실망스럽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수정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너무나 뻔했거든요. 예쁜 애가 대신 우리랑 놀아주면 되겠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수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서려 했습니다. 수정이를 건드리지 마.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더 큰 주먹이 민수를 향해 날아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골목 입구를 바라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타다다다다.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발소리. 그런데 이 발소리가 보통 사람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규칙적이고 마치 훈련받은 군인의 구보 소리 같았어요. 뭐야? 누가 오나? 하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는 누가 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순간 혼자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언니가 오는 걸까? 민수도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야, 누군지 확인해봐. 조폭 중 한 명이 골목 입구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남달랐습니다. 여자네. 조폭들은 안심했습니다. 뭐야? 아줌마 가던 길 가셔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놀라서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정상인데 이 여자는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지 누나. 민수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누나라고? 조폭들이 웃어댔습니다. 너 아까 경찰이 아니라 남자의 누나한테 전화한 거야? 우리 즐겁게 해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군대에서 10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해외 파병 당시에는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죠. 그런 그녀에게 이런 골목대기 조폭 2명은 솔직히 말해서 상대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정아. 드디어 민지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언니. 수정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반가워했습니다. 괜찮아. 민수 옆을 끝까지 지키느라 고생했어. 민지는 천천히 조폭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조폭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눈에 힘주는 거 봐라. 왜? 우리한테 덤비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먼저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코피, 입술 상처, 멍든 눈가. 이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나 민지의 눈빛에는 완전한 살기가 느껴지며 이마에 핏대까지 섰습니다. 평소 동생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 조폭들을 향했습니다. 이런 마음 이해가 되시죠? 동생을 지키려는 누나의 마음 말입니다. 누나든 뭐든 상관없어. 어서 꺼져. 조폭 중 덩치가 큰 놈이 민지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일어날 수 있어? 누나 미안해. 내가 약해서. 미안할 거 없어. 충분히 잘했어. 민지는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수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민수 좀 부축해줘. 저기 가로등 밑에서 기다려. 네, 네 언니. 수정이는 민수를 부축하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도망가자, 경찰 불러야지 이럴 텐데 민지는 오히려 조폭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거든요. 뭐야 이 여자?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경고했는데 꺼지라고 했잖아. 조폭 중 한 명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교육 중에 민간인 보호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군이나 범죄자들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특수 기법들이었죠. 첫 번째 원칙 상황 파악, 두 번째 원칙 민간인 안전 확보, 세 번째 원칙 최소한의 무력 사용. 민지는 지금 이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사과하고 여기서 사라져. 그럼 끝내줄게. 뭐야 이 미친 여자? 사과? 우리가? 하, 완전 웃기네. 조폭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지 않았어요. 그래, 그게 니들 대답이구나. 역시 니들 같은 애들은 말로는 안 되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민지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휙!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조폭이 갑자기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뭐야? 손목이. 민지가 한 건 단순했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뻗는 순간 그 손목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어서 관절을 제압한 것뿐이었어요. 뭐 했어? 뭐 한 거야? 다른 조폭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지만 정작 민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과해. 이 미친, 너 진짜 죽고 싶어? 화가 난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푹. 이번에는 그 조폭이 갑자기 숨을 못 쉬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수정이와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민지 언니가 움직인 건 맞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한 건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얘기 좀 할까? 민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뭐야? 뭐하는 계집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민지는 쓰러진 조폭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동생한테 사과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 순간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사과하라고? 손목을 움켜쥔 조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한 명도 배를 부여잡고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정확한 타격 때문에 제대로 숨도 쉬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 조폭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 대체 뭐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민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거기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조폭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지만 민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야. 민지가 민수와 수정이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동생한테 제대로 사과해. 아니, 우리가 고등학생한테 사과를? 조폭 중 한 명이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고 그 순간 탁! 민지가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손가락 소리였는데 왜인지 조폭들에게는 총소리처럼 들렸어요. 아, 알았다고. 사과할게. 사과하면 되잖아. 조폭들은 급하게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 앞에 서니까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하지?
평소에는 동네 양아치 노릇하면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대했는데 정작 진심으로 사과하려니 어색했던 거예요. 민수는 여전히 코피를 흘리면서도 조폭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조폭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까 그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선생님한테 혼난 초등학생 같았어요. 수정이는 이 광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언니가 대체 뭘 한 거지? 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민지는 조폭들의 사과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아줄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또 뭐가 더 있어? 병원비. 조폭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내 동생 다친 거 치료비 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도 그날 벌이한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얼마면 돼? 많이 안 받을게. 10만 원. 10만 원? 조폭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돈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서 여기로 가져와. 저녁 9시. 네, 알겠습니다. 조폭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민지가 갑자기 조폭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미 도망가려던 그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뭐가 또 있습니까? 존댓말로 바뀐 조폭들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야? 이름요? 신분증 보여줘. 왜 갑자기 신분증을 달라는 건지 민지의 요구에 조폭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신분증을요? 내일 돈 가져올 때 확인하려고. 혹시 도망가면 찾아가야지. 조폭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면 자신들의 정체가 완전히 노출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도망갈 리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겠니? 민지가 손을 내밀었고 남성 2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민 조폭들. 민지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태호, 박민철, 둘 다 23살이네. 네, 맞습니다. 직업은? 그냥 아르바이트 합니다. 민지가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23살이면 아직 어리네. 너희 부모님은 니들이 이러고 사는 거 알고 계시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모르시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민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부모님이랑 같이 와. 네? 뭐라고요? 돈 가져올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사과해.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 10만 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건 안 됩니다. 부모님한테는 말 못해요. 왜? 부모님한테 말 못할 일을 했으니까? 민지의 논리에 조폭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건 빼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시면.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무서우세요. 민철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 수정이와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아까까지 무서워했던 이 조폭들도 사실은 그냥 어린애들이었다는 거요. 민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애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민지가 군대에서 배운 건 단순히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부모님은 안 부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폭들의 얼굴이 다시 긴장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하지 마. 특히 여자애들이나 학생들한테. 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을 한다면. 민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부모님한테 알릴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조폭들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9시에 돈만 가져와.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폭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내일 올까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저 애들 생각보다 순진해. 조폭들이 사라진 후 골목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와 민수의 마음속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누나, 아까 그게 뭐였어? 민수가 휴지로 코피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아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민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운이 좋았어라고 넘어갔겠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어요. 그냥 조금 배운 게 있어. 배운 게? 수정이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혹시 태권도 하셨어요?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민지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누나, 그런데 아까 걸음걸이가 이상했어. 걸음걸이? 응, 뛰어올 때 소리가 엄청 크고 묵직하게 들렸어. 수정이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방식도 마치 군인처럼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 둘 다 관찰력이 좋네.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누나가 뭐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지? 민수의 질문에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동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민수야, 수정아,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집에서요? 응, 그리고 민수는 일단 병원부터 가자.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괜찮아, 코뼈 다쳤을 수도 있어. 민지의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의료 교육도 받았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아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 쓰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존댓말? 처음에는 반말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민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군대에 있었어. 군대요? 수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곳이었어. 특별한 곳이요? 응, 그래서 저런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지. 수정이는 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나, 아까 그 사람들 신분증 확인한 것도 습관이야. 항상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배웠거든.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민수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수정이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민수한테는 말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뭘? 언니가 어떤 일 했는지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아직 어려. 그리고 너무 걱정할까봐. 어떤 걱정요? 내가 위험한 일을 했다는 걸 알면 자기 때문에 누나가 고생했다고 생각할 거야. 수정이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민지 언니가 왜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게, 동생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때 민수가 치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행이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나, 그래서 정확히 뭘 했던 거야?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 얘기해 줄게. 왜 내일이요? 그때 보면 알게 될 거야. 다음날 저녁 8시 50분. 민지, 민수, 수정이는 어제 그 골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 진짜 올까? 민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코 주변 멍은 더 진해져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올 거야. 저런 애들일수록 약속은 지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수정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경험이야. 진짜 나쁜 놈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해. 저 애들은 그냥 길을 잘못 든 경우지. 정확히 9시 골목 저편에서 2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왔네?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어요. 태호와 민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한 건 태호였습니다. 어제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 완전 달라졌네? 수정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가져왔어? 민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태호가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서요. 민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수와 수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니. 그래서 민지가 계속 이야기하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희 진짜 일자리 구하기로 했어요. 일자리? 네, 편의점 야간 알바라도 제대로 된 일 말이에요. 민철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어제 누님이 하신 그 기술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민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는데.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누나님이 저희를 제압하신 방식이 특전사에서 쓰는 기술이랑 똑같더라고요. 수정이와 민수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특전사요? 수정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민철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확신이 서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특전사 기술이 맞더라고요.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 나 특전사 출신이야. 진짜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특전사가 아니라. 민지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중령까지 진급했었어. 골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령이요? 태호와 민철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제 특전사 중령님한테 덤빈 거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와 민철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특전사 중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야, 일어나 과하다. 민지가 말했지만 두 사람은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일을 낼 뻔했네요. 중령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라고 불러.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특전사 중령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민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전사 중령이 되려면
정말 엄청난 훈련과 실전을 겪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민수와 수정이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민수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태호가 동생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특전사 중령이면 보통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해외 파병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진짜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민철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같은 깡패들 때문에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야, 너희들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 과하게요? 나도 그냥 사람이야. 동생이 다쳤으니까 화가 난 거지. 하지만 태호와 민철에게는 민지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중령님이 저희 신분증 확인하신 것도 정보 수집이었구나. 그리고 저희한테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신 것도 심리전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맞장구 치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가 작은 소리로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그런 의도였어요? 아니야, 그냥 교육적 차원이었어.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령님, 태호가 다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바뀌겠습니다. 바뀐다고? 네, 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특전사가 뭔지. 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특전사 중령님을 만났다면 그분은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런 분한테 저희가.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놀라며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했던 거야? 민수야, 민지가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중령님, 민철이 말하려다 민지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만해, 이제 중령 아니야. 그냥 동생 걱정하는 누나일 뿐이고. 그래도 너희들 진짜 일자리 구한다고 했지? 민지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꼭 구하겠습니다. 그럼 된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태호와 민철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중령님, 아니 누님. 그냥 누나라고 해. 누나, 저희가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 모두가 느꼈습니다. 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누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저희가 정말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군대에서도 종종 있었거든요. 길을 잃은 젊은 병사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 말이에요. 진짜 바뀌고 싶어? 네, 진심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제안이요? 수정이와 민수도 궁금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여기로 나와. 새벽 6시요? 응, 운동하자. 운동요? 태호와 민철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져. 민지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너희가 왜 이런 길로 빠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말요?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와준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거지.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절대 빠지면 안 돼.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끝이야. 네, 꼭 나오겠습니다. 둘째, 운동하는 동안에는 과거 이야기 금지.
오직 미래만 생각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민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랑 수정이도 같이 해. 네. 민수와 수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도요? 응, 너희도 운동해야지. 어제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 하지만, 그리고 이 형들이 정말 바뀌는지 너희가 지켜봐줘야지. 민지의 제안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운동해도 될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 없어? 그럼 지금 말해. 하지만 저희가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민지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정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수정아? 민수가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이 오빠들도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언니 말대로 길을 잘못 든 거잖아. 민수도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누나가 어떤 운동하는지도 궁금하고. 태호와 민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서로 도우는 거지. 민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약속? 태호가 먼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철도 그 위에 손을 올렸고 수정이와 민수도 차례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 팀인 거네? 수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 좋은 말이네. 민지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5명 모두가 느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걸 말이에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민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예요? 앞으로는 서로 반말해. 나이도 비슷한데 계속 존댓말하면 어색해. 정말 괜찮아?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게 더 자연스러워. 이렇게 해서 5명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 어김없이 5명이 모인 골목.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3km 달리기부터 시작하자. 민지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어제 면접 어땠어? 수정이가 뛰면서 물었습니다. 합격했어. 카페 알바인데 사장님이 인상이 좋다고 하시더라. 진짜? 축하해.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태호와 민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어때? 편의점 일 괜찮아? 응. 야간 근무라 힘들긴 하지만 돈을 정당하게 버니까 기분이 좋아. 민철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나중에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신다고 하셨어. 대박? 정말? 응, 성실하게 일한다고 인정받았나 봐.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지는 뿌듯해했습니다. 누나,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운동 해볼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운동? 응, 누나가 특전사 때 했던 그런 거? 태호와 민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좋다. 정말 궁금했어.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민지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팀워크 훈련 해보자. 팀워크 훈련요? 응. 특전사에서는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항상 팀이 함께 움직여야 해. 민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 넷은 하나의 팀이야. 내가 주는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해. 임무요? 수정이가 신났습니다. 첫 번째 임무, 저기 공원까지 가는데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함께 도착해야 해. 그냥 같이 뛰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조건이 있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쪽 다리로만 뛰어야 하고 수정이는 눈을 감고 가야 해. 태호는 한 손으로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민철이는 계속 뒤로 걸어가야 해. 모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하지만 팀워크가 있으면 가능해. 민지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서로 도와야 해. 수정이는 태호 어깨에 손을 얹고 태호는 민수를 부축하고 민수는 민철이한테 방향을 알려주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수정이가 이해했습니다. 맞아,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가능한 거야. 시작. 민지의 신호와 함께 4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왼쪽으로 조금 더. 민수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천천히. 민철이 나무 있어. 조심해. 다들 잘하고 있어. 서로를 챙기고 도우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와, 정말 되네. 태호가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야. 민지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혼자서는 강할 수 없지만 팀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 드디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4명 모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수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신기해. 이런 게 팀워크구나. 민철이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님, 아니 누나, 정말 고마워. 뭐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 내가 언제 포기한다고 했어? 민지가 웃으며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민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니까. 민지가 5명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수정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그 길에 있었을 거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변한 게 아니야. 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너희 안에 원래 있던 좋은 모습이 드러난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고. 민지의 말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첫날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변한 것 같아. 민수도? 응, 예전에는 무서운 일 생기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다르네. 어떻게 다른데? 맞서고 싶어. 물론 혼자서는 안 되지만 우리 팀이 있으니까. 수정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무서운 사람들 보면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도 사실 태호 오빠, 민철 오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지는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함께한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뭐? 왜 우리를 도와준 거야? 그냥 혼내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군대에 있을 때 만난 후배들 중에 너희 같은 애들이 많았어. 그래요? 응,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갈 곳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애들. 민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애들을 보면서 느꼈거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관심이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맞아, 너희를 보는 순간 그때 그 후배들이 생각났어.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후배들은 어떻게 됐어? 다들 훌륭하게 커서 제 길을 찾아갔어. 지금도 가끔 연락 와.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애는 지금 소방관이고 이 애는 간호사야. 우와, 이 애는 선생님이 됐어.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태호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미 시작했잖아.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언니, 우리도 사진 찍어요. 사진? 네. 오늘을 기념해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으려 하는데 태호가 말했습니다. 잠깐, 포즈 정해야죠. 포즈? 네. 팀이니까 팀 포즈. 민철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손 모아서 5명이 손을 가운데 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힌 후 민지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팀이네. 언니, 이 사진 우리 다 나눠 가져요. 수정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사진을 받은 후 모두가 한동안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인생 정말 모르는 거구나. 태호도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팀워크 기억해요? 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못 이룰 게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과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카페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정직원이 되었고 민철이는 편의점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민수와 수정이는 대학에 합격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민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이들과 함께 운동하며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조폭들을 왜 도와줬냐고. 하지만 민지는 대답합니다. 조폭이 아니라 길을 잃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아들이 실제로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 아닌 이해와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